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탈북한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지금 탈북 여정에 대해서 세 번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토론이 이제 오늘 내일로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부해보고 또 남한에서 지금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 또 탈북민에 대한 또 잘못된 선입견, 또 탈북자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이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과연 북한과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나 하는 문제도 논의를 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시 재탈북해서 한국까지 오시기까지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있었던 고무 문제, 참 보통 사람들이 다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계시다고 하셨죠? 네네네네. 북한 보위부에 들어갔을 때 제가 먼저 들어가고 한 며칠 만에 남자분이 들어왔는데 그 남자분이 들어오자마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다 보니까 금방 북송돼서 보위부 구르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때리니까 왜 때리는지 하고 한참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간수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는 사람을 때리는 게 간수가 많이 때려요. 간수가. 예, 지급자도 때리지만 기본적으로 간수가 많이 때리는데, 그 간수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고기 먹기 잘했다. 고기 안 먹었으면 내 이 새끼를 때릴 힘도 없었겠는데 고기 먹었더니 그래도 조금 힘이 나아졌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때리다 보면 내 체력이 소모되니까 또 감옥 안에 소위 말하면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책임지는 그 남자가 한 분을 책임지라 해놓고 그 남자를 나와서 때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그렇죠. 책임자급을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가 왜 때리냐면, 간수가 말하는데 그 남양 교도에서 자동차에 싣고 오는데 워낙 석탄 차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휘발유 아니고. 그렇겠죠. 목탄차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또 유난히도 그 원송 보위부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가지고 좀 올리막 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사람이 숨이 차듯이 칙칙거리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 남자가 아마 거기서 뛰어내려서 도망치려고 했나 봐요. 예, 근데 그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망치려 했다. 그래서 공포탄을 쐈는데 그 공포탄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뛰다 보니까 간수가 후송해 오는데 그 간수가 잡은 거예요, 이 남자를. 그 일단 잡아서 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구두발을 몇 번 차놓고 그냥 차에다가 원래 태우고 일단 너 보위부 가서 보자. 이렇게 벼르고 데리고 온 거죠. 오자마자 막 때리면서 이제 그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데리고 왔다. 이 새끼 너 띠야 벼룩이지. 어디를 가겠나 이러면서 오자마자 막 때리는데, 한참 때리니까 자기도 힘이 빠졌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칸 안에 있던 이제 뭐 반장이라고 정해놓은 그 사람 보고 야 너 나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나가니까 내가 오늘 고기 먹었으니 이 정도로 때렸지 고기 안 먹었으면 내 이 정도도 못 때리겠는데 오늘 고기 먹기 잘했다. 그때 당시는 북한에 고기라는 거 보고 축제도 없었거든요. 근데 보위부 사람들은 좀 고기를 조금씩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오더니 아주 그냥 그 남자가 뭐 발로 차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벌써 그 두 명이 그러다 보니까 때렸잖아요. 때리다 보니까 피가 그 전번에 내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피가 사람한테 많이 나온다고. 예, 이 땅에 이 매끌매끌한 바닥이 아니고 그 시멘트 콩가루 같은 게 있으니까 그 피가 흘렀는데 진짜 소래에다 담아서 그릇에다 담아서 쏟아놓은 것처럼 부었지만은 그 피가 이렇게 쫙 흐르지 않고 그 세멘트 가루에 뭉겨져 가지고 쭉 천천히 흐르듯이 그렇게 그 젤리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렇게 막 흐르고 뭐 그때 당시 뭐 시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1시간을 생각하면 상상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맞고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소을 못하죠.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1시간 정도 되니까 이 피부가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이러더니 그 머리를 대가리를 숙여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몽사몽 정신을 잃었는데 대가리를 숙이라고 하니까 뭐 숙였죠. 그다음에 손을 뒷짐져라. 네.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네. 그래 무릎 꿇고 손 뒷짐지고 네. 뭐 머리를 숙이니까 이 혀를 있잖아요. 혀를 양쪽 복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쪽 복도 한 바퀴 돌아오는 게 제 생각에는 한 50m 네. 가량 되는데 그걸 이 혓바닥 가지고 이렇게 핥으라는 거예요. 핥아라피로. 그러니까 손을 뒤에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핥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핥으라 하되 10바퀴를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나니까 막 부축해서라도 일어나서 그걸 핥았는데 몇 바퀴 핥지 못하고 보니까 혀가 우리는 뒤에서 본다고 또 이 갓나 보겠나 하도 그리고 또 뭐 구두발을 막 차니까 우리 보지도 못하고 가끔 너무 신음소리가 심하게 나니까 뒤를 돌아다 봤는데 혀가 피도 안 나오고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한 몇 번 그리고 밤에 재우지 않고 그냥 뒷짐 지은 대로 이제처럼 무릎 꿇은 대로 머리를 땅에다 딱 박고 이마를 땅에다 박고 그리고 밤새 재우지 않고 고문을 하더라고요. 와, 그럼 탈출할라 했다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내 죽었어요. 한 며칠 있다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 번만 때리면 되는데 또 다음날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안 때릴 때는 이제처럼 벌 세우고 또 거기 한 간부 하시는 분이 예전에 제가 아셨던 분인데 그분이 간부했어요. 지배인 정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국 오려다가 몽골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우리 그 뒤에 이렇게 순서별로 들어오니까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오셨는데 그 분이 나이가 70살이 됐는데 그 조사하는 조사관이 그 어르신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누구 연락받고 갔는지 똑바로 여기다가 적어라. 이 새끼야 적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어르신인데 그분도 또 한 70세에 드셨는데 그분 보고도 야, 이간나야 너 중국 가니까 어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좋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하바닥 인간 취급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자기 나라 법을 어겨서 만약에 탈북하는 게 금지를 하는 게 법이라면 네. 재판을 통해서 형을 심판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폭력으로 폭력으로 죽어도 행사하죠. 그만이고 네, 그 죽는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처벌도 없고 사람을 없습니다. 고문하다 죽여도 예. 보이부는 네. 참 이게 북한의 오늘날 실정이다. 이렇다면 이런 거를 참 나라라고 북한을 갖다가 뭐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뭐 또 정치인 그리고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북경에서요. 북경에. 네. 북경에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셨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한국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걸렸죠. 네. 예,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일을 좀 하시고 또 현지에 좀 숨어서 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아니, 신분증이 잡히겠습니까? 없고 예. 예, 신분증이 없으니까 어디 취직하고 뭐 회사에서 조금씩 일하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네.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한 번 잡혔다가 갔다 온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일하다가 또 예, 걸릴까 봐. 이렇게 또 걸리면 나는 또 이제 그때는 두 번째 나가시다. 잡혀가면 그건 끝이죠. 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취직도 못하겠고 그냥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너무 심한 게 사람이 한번 그런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 엄청 이 심장이 정말 내 몸에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붙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그 우리가 차 여기 와서 보니까 차를 키를 내가 저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이렇게 댔을 때 막 삥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공하는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차량 소리도 공안은 폴리차 소리처럼 들리고 이제 일종의 공황 장애네, 그죠? 그렇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창문을 하염없이 봐요. 진짜 공안원이 오나 어디로 오나 우리 집으로 오나 그걸 하염없이 막 보다가 밤새 못 잤어요. 아, 참. 그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러면 북경에서는 어디서 숨어 계셨습니까? 북경에 왕중이라는데 거기 왕징. 왕징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한국을 다시 그래도 가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 중국에서는 숨어 사는 것도 또 한두 번이고 북한에서도 숨어 살지 오래 못해서 있을 이렇게 수가 없다라고 왔는데 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내가 죽기 살기로 또 가야 되겠다. 도무지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파리보다도 못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기존에 저를 데려왔던 분이 저한테 컴퓨터를 사주면서 지금 요즘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가지고 마음을 많이 달래라. 그래서 구식 컴퓨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컴퓨터에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브로커를 많이 찾았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라던가 뭐 하여튼 북한 탈북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많이 찾아가지고 그런 단체들에 계속 접촉해서 메일을 썼습니다. 메일을 썼는데 거의 대부분 단체들이 돈을 내놔라. 돈 내놔야만 데려가겠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서 생각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어떤 기독교 단체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단체에서 진짜 탈북민들이 맞는지 아니면 조선족인지 또 여느 타 사람들이 그런 확인 때문에 메일을 절절하게 쓰라. 탈북민이 맞는지를 자기네 확인하겠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할 것도 없고 뭐 내가 탈북민이고 또 한국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북한에서 언제 탈북했고 그 다음에 그 벌부에서 어떤 고문을 받았던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 보냈더니 한국 기독교 관련된 단체에서 저한테 답장이 왔더라고요. 내가 북한 벌부에서 고문을 받고 힘들게 이 노정을 거쳐서 왔다. 그래서 저는 최종 목적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오고 싶은가. 근데 돈이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고 이제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래서 돈도 없는데 돈이 없으면 구출 못하면 저는 못 가는 거를 알겠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그러면 와서 돈 줄 수 있냐고 브로커 비용. 그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또 하나원 퇴소하면 또 거기에 대한 정착 꿈이 좀 나오고 하니까 내가 못 써도 그 브로커 비용을 드리겠다. 왜? 이 브로커 비용은 또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어디 기차를 하나 타도 무료를 탑승 못하고 또 그리고 그 브로커들도 국경 경비대를 거쳐서 온다. 난닝 경비대 그다음 베트남 국경 이런 거 국경을 넘자면 그 경비 서는 사람들한테 또 뇌물을 주고 줘야 돼. 안전하게 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베트남 국경에 내려서도 호치민이나 캄보디아 쪽으로 간다 해도 거기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 비용도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되는 것만 사실이니까 그 브로커 비용에 대해서는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겠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 가서 드릴 테니까 꼭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 이랬더니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한 보름 있다가 연락 다시 주겠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전화로 왔더라고요. 와서 어느 날 어디서 만나서 어디까지 오라 이랬는데 나는 가지 못하겠다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 브로커가 그러면 그 근처 가까운 곳에 자기가 갈 테니까 그쪽에 준비 다 해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진짜 많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이왕 목숨을 뭐 내놓은 이상 뭐 한두 번 내놨습니까? 목숨을 뭐 몇 번도 내놨는데 그냥 죽어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출발하게 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경에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그분을 만나가. 그분을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바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요? 예, 기차를 타고 연변에서 북경까지 오는 건 좀 검열이 심하지만 북경에서 이제 빠지는 건 예, 그렇죠. 북경에서부터 사천성까지 가는 그 노정에는 검열이 한다 해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주로 밤차를 많이 타고 중국 난닝이라는 곤명 그곳까지 와서 거기에서 하루 동안 있다가 브로커 비용을 드려야 되는 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곤명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
거기도 초소가 다 있는데 거기 군대들하고 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니 국경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 중국 군대가. 예, 예. 예. 그러면 그 뭐 미리 거래가 다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국경을 통해서 왔네. 아예. 그럼요. 또 그냥 몰래 숲으로 간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숲으로 몰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를 오라고 그러더니 그 이런 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 국경인가 봐요. 국경문인가 예. 보네. 그 철문을 이렇게 열더니 거기로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예. 베이징에서 사천성으로 갔다가 네. 사천성에서 이제 운남성으로 가서 곤명으로 그렇죠. 갔다가 네네. 곤명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었네. 네네네네. 베트남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 중국 쪽에 그 국경을 철문을 넘어가니까 그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 거기에도 초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베트남에서 중국 사이에도 또 초소가 예, 있죠. 베트남 측이 초소가 설치는. 있는데 그 초소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예, 그런 초소인데 그 산을 이렇게 넘는 과정에 초소가 한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럼 거기는 근데- 베트남 사람 지킵니까? 중국 근데 사람 지킵니까? 마침 밤에 이렇게 넘는데 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초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근무 시간이니까 밤이니까 설마 누구가 그렇게 오백만 감히 비오고 진짜 어디 있죠? 예, 워낙 이 이게 중국에서 출발하는 그 국경에는 이제 철문이 열쇠를 잠갔으니까 감히 그게 그렇지. 그거 그렇죠. 빼고는 어디 나머지 이제 그 사이에 국경은 상당히 숲이나 네네. 이런 데는 뚫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통과를 해야만 그 초소를 통과하는데 출입문 일단 잠겨져 있으니까 좀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있나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아 이게 초소인데 사람이 다행히도 없네 이러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산을 하나 딱 넘으니까 거기 베트남 국경이고 베트남 그 고속도 도로가 딱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 고속도 도로에 딱 가니까 그 이제 그 중국 쪽의 브로커가 그 베트남 국경까지만 우리를 타고 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오니까 우리 마중 오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해서 거기서 한 30분 기다리니까 어떤 분이 또 그 베트남에서 택시 오시네. 타고 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중국 사람 돌아가고 그때 몇 명이 움직였습니까? 그때는 같이? 3명 움직였습니다. 3명이세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새로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그분은 저기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이 한국 사람인데 예. 워낙 베트남에 예. 좀 오랫동안 거주하셔서 사람이구나. 이 조선 말을 베트남 말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아, 그런 사람이구나. 예, 저 처음에는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택시 딱 타더니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뭐 한국 사람이네 하고 깜짝 놀래갖고 일단 그 택시 타고 한 1시간 정도인지 하여튼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호치민으로 갔습니까? 예, 호치민에 가서 호치민이 아니라 하노이겠네, 하노이. 아, 하노이인가? 하노이. 맞습니다. 호치민이고. 예, 맞습니다. 남쪽에, 하노이 가서 그 대형 호텔은 아닌데 좀 소소한 그런 호텔에 예, 잡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 베트남에서 어떤 나라 국경을 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확히는 말씀 안 하시고 아침에 또 택시 타고 모든 걸 기차는 안 타고 못 하니까 그렇죠. 택시를 움직이더라고요. 건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엄청 멀리 가더라고요. 예, 거기 산도 많고 하니까. 예, 뭐 산 등송을 해서 뭐 막 굽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예, 갔는데 가서 이번에는 호치민에 갔습니다. 처음에 하노이고 예. 그 다음에 간 게 호치민. 아, 그러면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를 예, 저 택시 같은 차를 타고 예. 그 베트남이 굉장히 길쭉해가 엄청나게 먼데. 엄청 멀어서 예. 뭐 이 도대체 끝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예. 근데 그 택시 가지고 다 안 되니까 가다가 택시 또 바깥하더라고요. 아, 또 바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도중에 택시 좀 타다가 그 다음에 어디 내려서 뭘 탔냐면 그 승합차인데 앞에 이렇게 좀 든든하게 맞죠. 가림막이 생긴 거, 예, 그런 차 탔습니다. 저 SUV. 군부대 차 비슷한 거. 예, 그걸 타고. 예, 그거 타고 호치민까지 또 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멀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 그러면 그 하루쯤 갔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 조금 넘게 간 것 같아요. 넘게 좀. 예. 그래 가가지고 예. 이제 호치민에 도착했는데 호치민에서 그 캄보디아 국경을 넘자고 보니까 일반 우리 입은 옷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왔다 갔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 사람들 비슷하게 입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바지를 어떤 거 주냐면 시골에서 입는 몸빼 바지. 예, 몸빼 바지. 그 알락달락한 거, 네. 예, 꽃 있는 거 그런 몸빼 바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슬리퍼 하나 주고 네. 어쨌든 그 장사꾼처럼 위장해서 네. 옷을 이래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탔어요. 자, 그럼 택시를 타가지고 음. 그다가 이제 캄보디아를 넘어갔습니까? 택시 타고 네.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 국경까지 가는 거리가 또 엄청 멀어요. 예, 멀죠. 멀는데 그 가니까 그 군대들이 초소에 도로에 초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초소에서 우리 보고 아무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이미 그 초소랑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른 차들은 다 가다가 그 초소에서 세우고 문을 예, 하는데 통과는. 우리는 검열 안 하고 천천히 가다가 저 쑥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그 군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끄떡하고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전에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다음에 캄보디아 국경을 딱 넘었어요. 넘으니까 그 다음에 이 차는 또 후퇴해서 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저기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한국 주재 대사관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탔는데 캄보디아 사람에다가 오토바이 뒤에 한 사람만 타고 또 다른 사람은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작으니까 2명까지는 탈 수 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탔어요. 탔는데 막 이런 도랑에 쑥개구리 막 빠지기도 하고 근데 오토바이를 엄청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막 진탕길에 막 넘어질 뻔도 하고 막 흙탕이 덤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태워가지고 이제 다 왔다. 다 왔는데 어디 뭐 몇 미터 앞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주재 대사관이다. 그래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알려주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브로커가 그 문 앞에까지 태워다 알려주던가요? 태워다 줘서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이 다니다 보니까 그 대사관을 어떻게 들어갔던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대사관에 이제 일단 안에 들어가서 예. 거기는 뭐 캄보디아에서 지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는 모양이네요. 있었는데 어떻게 그 대사관 지키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지금 그 생각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조사를 좀 하고 네. 왜냐하면 북한에 잡혔을 때 이런 대사관에 진입했다가 다시 이렇게 붙잡혀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한국 대사관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초상화 보니까 김일성 초상화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이 아니고 북한 대사관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벽을 봤는데 다행히도 그 태극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니까 조사를 뭐 간단한 거 조사를 좀 마치고 그 어떤 분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보니까 좀 체격이 좋으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저희들 일행을 데리고 교회 그래서 캄보디아에 사는 현지 교회에 현지 가셔가지고 교회, 거기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거기서 한 5개월 동안 생활을 5개월 하고 사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이야기는 내일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북경에서 이제 사천성 그리고 운남성까지 가서 곤명을 통해서 하노이로 갔다가 하노이에서 그 하루를 달려서 호치민까지 와서 네. 사이공이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네. 프놈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네. 들어갔다가 이제 대사관에서 소개하는 현지 교회 목사님 쪽에서 한 5개월 정도 숨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원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